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핵무장한 북한, 이것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와 그 관계가 가장 그 중요한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뭐 군사력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경제, 기술 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국가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 이익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적당히 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제 안보라는 걸 이제 제기했는데, 지금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지금 그게 지금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뭐 요소수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 물자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가 이제 그래 돼 있는데, 이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이래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는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중국과 교류하는 거, 그 다음에 서방 국가와 이제 그 협력하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거는 지금 디지털로 모든 걸 바꾸잖아요. 여기서 이제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뭐 몇십만 원 나눠주겠다, 뭐 하겠다, 그리고 이런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 뭐 저런 얘기 별로 없어요. 이제 대통령이 될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대통령의 그 필수적 가치관이라는 걸 이제 제시했는데, 이제 국가 간 역사관, 안보관, 동맹관,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안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관과 역사관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관과 역사관은 뭐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효율성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랑 같이 합쳐진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면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뭐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이 나라가 분단된 것은 근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하고 안보 정책을 펴왔는데, 그거는 반민족적이고 또 반평화적이고 또 반통일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니 북한 왜 대결해? 그러니까 안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미 데모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반미 세력이 있는데, 이건 바로 저런 국가관과 역사관에서 반미 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했다, 6.25 전쟁 때 뭐 사람을 죽였다, 뭐. 이재명 후보가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을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맹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동맹이 필요 없으면,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지킬 자신이 있느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요소들을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은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것이 잘못된 정체성과 안보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북 관계 그 개선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당시에 보면은 남북 관계가 안보 정책이나 뭐 외교 정책 그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보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남북 관계를 이제 보좌하는 그런 기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을 아직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갈 때는 그게 이미 그 전년도에 핵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거는 다 깽판 쳐도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된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 실험까지 했는데 그래도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거는 깽판 쳐도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그 안보 리더십에 대해서 그 뭐 비판을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 김정은은 말이죠, 계속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 개발하고 하는데 가서 막 지도를 해요. 군사 제일주의로 막 계속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 평화 뭐 종전선언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합이 맞느냐 말이에요. 평화 제일주의하고 안보 군사 제일주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진짜 확고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2018년 이제 4월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보면은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다음에 이제 9월에 평양에 가서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남북 군사 합의를 했어요.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이건 남북 간에 합의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미 훈련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말이지 핵 실험하고 뭐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하면서 지금 적에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이제 뭐 약속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사드는 추가 배치 안 하고 또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가 안 하고 또 한미일 그 안보 협력 강화에는 또 참여 안 하고 이랬는데 이게 다 한미 동맹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중국한테 그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 그냥 굉장히 약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지금 옥신각신 하는 것도 중국에 약속한 거하고 관계 있어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 6가지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이렇게 힘든 지난 5년을 대한민국이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그 신뢰가 많이 떨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고생도 했고 그 말하자면 그 안보 태세가 많이 약화됐다고 말해야지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국가 최고 권력자인 건 맞는데 그 아래에 있는 뭐 내각들이라든지 또 장군들이라든지 뭐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안보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할 때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었을까요? 그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그 자기 마음대로 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청와대와 이제 국방부, 외교부 등에 이제 그 포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논의해서 합의한 것을 건의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수령처럼 말이죠. 네. 뭐 청와대에서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하면은 뭐 장관이나 뭐 밑에 사람들은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문제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안보 리더십이 없이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불투명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어요.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제대로 판단할 전략적 안목이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뭐 거기 우리는 안보 필요 없다 이러면 이거 큰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안보 태세가 안 돼 있다면은 그걸 재정비해서 구축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나라도 모든 군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기르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렇더라도 자기 주변에 그 외교 안보 브레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브레인들이 말하자면 최선의 안을 가지고 이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또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태세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구상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영 논리로 외교 안보 문제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과거부터 말이죠. 선거할 때마다 평화냐 전쟁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화 세력, 반대 세력은 전쟁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은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안보를 경시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이 안보의식과 국가 간, 역사 간, 동맹 간 이런 게 없는 리더십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는데, 다음 대통령은 안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각계각층에서 그러한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한반도 전체가 외세에 의하건 내부에 의하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예. 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김광수 씨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김광수 씨의 우리 안보 태세에 대한 이제 인식이나 또 견해가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안보 리더십이 더 중요하냐, 뭐 경제 리더십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통합 리더십이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강의 통해서도 배웠지만 원래도 이 안보 리더십이 근간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 그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탕 발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지가 뭐 얼마 전이지만은 그 전쟁이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고 말이지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엇이고
다 날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보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다. 미국만을 믿는 것은 잘못이다. 조선 시대에도 중국만 믿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의 우방들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재밌는 대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